세상에 포기하면 끝이야.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순간? 바로 포기했던 순간들이었어. 하지만 아직도 나 살아있고 또 싸우고 있어. 71세의 혜자는 병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애를 씁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모습에는 결의가 가득합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전투야. 끝이 아니란 걸 보여줄 거야. 이 혜자는 1953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25세 결혼해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벌이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야간 공장 일까지.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공부 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 아이는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혜자의 자랑이었습니다. 큰딸은 선생님이 되었고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고 막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60살이 되던 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혜자는 무너졌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65세가 되던 해 혜자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정도였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숨이 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딸이 방문했다가 발견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과 골다공증 그리고 당뇨합병증이었습니다. 평생 몸 혹사하며 살았으니 병이 한꺼번에 온 거래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재활이 매우 힘들 겁니다. 제일 처음 사진 혜자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인가.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혜자는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비참했어요. 재활치료는 지옥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혜자의 다리를 굽히고 펴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아파요. 제발. 할머니, 지금 아프지 않으면 평생 못 걷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자는 울면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놔둬요. 큰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혜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라도 힘내세요. 엄마가 저희를 평생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하지만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했지 너희한테 신세지며 살고 싶지 않단다. 그날 밤 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70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옆 병상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75세의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도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자와 달리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래도 해야지 뭐. 박 할머니는 아픔을 참으며 운동했습니다. 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혜자에게 말했습니다. 혜자 씨, 왜 치료 안 받으세요? 아파서요.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나도 아파요. 근데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당신 나이가 70이면 아직 10년은 더 살 텐데 그 10년을 누워서만 살 건가요?
그 말이 혜자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맞아, 나 아직 1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10년을 이렇게 보낼 순 없지. 다음 날 혜자는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해볼게요. 재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혜자는 평행봉을 잡고 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한 발만 내딛어 보세요. 혜자는 온 힘을 다해 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내일 또 해보면 돼요. 혜자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발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겨우 10cm였지만 움직였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움직였어요. 물리치료사의 격려에 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일주일 후 혜자는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2주일 후 3걸음을 걸었습니다. 한 달 후 평행봉을 잡고 10걸음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하지만 혜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평행봉 없이도 걸어야 해. 집에 가려면 혼자서도 걸어야 한다고. 2달째 되던 날 혜자는 평행봉 없이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위험해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혜자는 평행봉을 놓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휘청.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물리치료사가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멍이 들었고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할머니, 오늘은 그만하세요. 다친 데 아물고 나서.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또 무서워질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혜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5걸음을 걸었을 때 또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됐어요. 안 넘어졌어요. 혜자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3달 만에 혜자는 퇴원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하니? 겨우 걷는 건데. 아니에요. 엄마 나이에 이렇게 회복하신 게 기적이래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낯설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집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수 있구나.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 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욕실에도 화장실에도 침실에도. 한 달 후 혜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혼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 후 동네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자는 동네 슈퍼 앞에 붙은 광고를 봤습니다. 작은 가게 임대합니다. 혜자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꽃가게를 하고 싶었었지. 그날 밤 혜자는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꽃가게 하고 싶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이가 70이면 뭐 어때? 아직 10년은 더 살 텐데. 그 10년을 그냥 집에만 있을 순 없잖니.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엄마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 혜자는 작은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혜자네 꽃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정성껏 꽃을 돌봤습니다.
하나하나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할머니 꽃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키웠어요.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고 젊은 사람들도 들렀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가게 시작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하지만 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야.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 물어보세요.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요. 71시면서 가게를 하세요. 어떻게? 혜자는 그 여성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50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했고 애들은 대학 등록금에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혜자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70의 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했어요. 죽고 싶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지금 이렇게 가게도 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50이면 아직 젊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힘이 났어요. 그날 이후 혜자의 가게는 단순한 꽃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가게로 갑니다. 꽃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가게 앞을 쓸어냅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혜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프긴 한데 움직이면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져요. 오후에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은 잘 지내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가게 가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빠지면 누가 가게 하니?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손주들의 칭찬에 혜자는 웃습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봅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죽고 싶었던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혜자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70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혜자는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용기를 만듭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지금의 혜자를 만들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찾아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혜자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혜자는 말합니다. 포기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후회만 남죠.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도 일어났고 힘들어도 걸었어요. 지금 이 순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어요. 한 발자국만 내디드세요. 그 한 발자국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71예요. 근데 아직도 꿈이 있어요. 75까지는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80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욕심이 너무 많나요? 하하. 혜자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혜자는 꽃에 물을 줍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을 바라보며 혜자는 생각합니다.
이 꽃들도 때가 되면 피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늦게 피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13. 여러분도 혜자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꽃도 반드시 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